안녕하세요. 후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띠들이죠. 양띠들도 이렇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나눠진다. 음, 청색량이죠. 청량 을민년생 1955년 그리고 2015년생입니다. 적색량이죠. 정민년생 1967년 생입니다. 그리고 황색양 기민년생 1979년생입니다. 그리고 백색량이죠. 신미년생 1991년생입니다. 그리고 흑색량이죠. 개미년생 2003년생입니다. 이 양띠들의 다 운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운도 들어옵니다. 이 양들은 무리지어 다닙니다. 온순하지만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 시기 질투가 겨울에 잘 때는 떨어져서 자고 다른 양이 따뜻할까봐 떨어져서 자고 여름에는 붙어서 잡니다. 왜? 다른 양 더워라고 붙어서 잔다.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신용은 있고 간의 일을 잘 보는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특히 혈이 조금 탁합니다. 토국수로 성격이 좀 많이 조급한 양들입니다. 예민하고 조급합니다.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성을 많이 밝히는 양들입니다. 편하지 않게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리고 안반 능선을 잘 타죠. 자기 보호 심리가 굉장히 강한 양들. 먹고 사는 데는 애로가 없어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게으른 양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양들입니다. 불길 삼복의 짐승이라 불을 빨아먹는 미월이라 열을 은근하게 식혀줄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냉정에 좋죠. 그래서 여성들이 염소를 먹으면 좋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늘 한 가지 고심을 가지고 삽니다. 양띠들을 약초를 먹는 나물 귀신처럼 약초를 귀신처럼 고릅니다. 약초를 고를 때 잘 모르겠으면 염소 먹는 풀이 약초가 됩니다. 염소가 먹는 게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고 독성을 골라내는 데는 양들은 귀신이죠. 토끼도 마찬가지지만 토끼는 좀 가다 놓고 키우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양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약초를 캐고 갈 때 양들을 많이 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침살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많다. 신경이 되게 예민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금은 전체적인 이제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토도 있고 물도 있고 금도 있죠. 근데 금은 전체적인 마무리를 잘 합니다. 그러나 이 미월은 단순 마무리를 잘해요. 왜냐면 계절의 끝이기 때문에 단순 한 가지 마무리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볼게요. 1월이에요, 음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식에 대한 가민, 결혼을 하신 분들은 2015년생은 아니겠지만 55년생이겠죠. 자식에 대한 가민, 괜한 신경성이 일어날 수 있다. 괜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도 원래 좋은 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월달에 금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전으로 지인이나 친구, 동료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때 다투면 송사가 발동하는 달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1955년생 금전적인 스트레스로 가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늦게 가리 늦게 남자분들은 여자 잘못 만나면 금전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으시면 부인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자녀의 금전과 부부궁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금전 때문에 부부궁이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이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친구, 형제와 다툼수가 있다. 조심하시고요.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가면 나중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적생량이죠. 정량 1967년생 정민년생이죠. 불을 먹은 땅이다. 삼복더위 같은 뜨거운 체온이나 내음 위의 양이라고 안팎으로 온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이 정미생들은 여름에는 열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는 위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샘이 많은 양이에요. 어, 근데 공부를 하는데 크게 뭐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역량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많이 봅니다. 만화책이나 소설책 같은 잡지책 같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옛날 고전적 책도 많이 봐요. 옛날 책들 있잖아요. 역사책이나 이런 거. 혈이 되게 탁합니다. 간염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땅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적색량은 직장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좀 가두리 안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자유분방한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아니면 한 번 들어간 직장은 끝까지 다니는 직장을 만약에 들어갔으면 끝까지 다니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운을 보면 올해는 어디를 나간다. 어디라도 나갑니다. 동서남북 여행도 되겠죠.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도 한다. 돈 벌러 나갑니다. 일을 시작하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뒤에는 계약직이라도 가서도 정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환기라 하면은 계절과 계절 사이에요. 지금이겠죠? 아니구나. 예를 들어 봄과 여름이 넘어갈 때, 여름과 가을이 넘어갈 때, 가을과 겨울이 넘어갈 때,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갈 때, 이걸 순환기라고 하는데, 이때 특히 정미생은 심장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절과 계절이 넘어갈 때 건강을 심장 쪽으로 꼭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음력입니다. 1월 달에 문서 조심. 직장에서 간제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근히 뒤에서 생기니까 뒤통수를 조심하십시오. 9월 달에 문서 보정, 금전 관리 조심하시고 진형제입니다. 10월 달에 특히 이번 달에는 이달에는 산행, 나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장 쪽으로 정미생 10월달에 특히 심장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심장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은 이런 운동이나 나들이 같은 거 이달에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전 분실 조심, 특히 직장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분들은 탈의실 같은 데서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전을 분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직장에서 동료와 충돌, 다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부딪히거나 낙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황색용이죠. 기민년생입니다. 1979년생요. 신용으로 살아가는 노란색 양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고로 돈이 늘 따르는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황색양은 기미생들은 좋은 땅이지만 물을 빨아들이죠. 얘들은 이 양의 돈은 물이기 때문에 화토중탁입니다. 화토중탁이라는 것은 양 안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머금고 있는 땅이다. 불화산 같은 땅이라서 성격이 되게 조급하고 예민하고 급합니다. 좋고 안 좋고가 얼굴에 싫고 그름이 얼굴에 확 나타나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기이할 수도 있고
이런 미신적인 걸 되게 잘 믿습니다. 간, 담, 혈액 계통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탁합니다. 혈이 탁하기 때문에 간이나 담 쪽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계묘년에 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양이 원래 돈맛을 압니다. 양들은 물을 안 먹죠. 근데 돈이 이런 거구나. 물을 싫어하는 양이 물의 맛을 알게 된다. 환청 불이라고 물맛을 압니다. 10년 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원래 내리니 초원의 나무들과 풀들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자라고 푸르니 양들한테는 이 기민년생들한테는 때를 만납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 운이죠. 변동, 직업에 따라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없이 좋은 한 해입니다. 분발하게 된다. 해외여행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과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민년생. 특히 79년생. 기다리십시오. 때는 옵니다. 오늘 볼게요. 1월달 같은 경우에 1월달엔 직장 상사와 신경전, 나를 정신적으로 괜히 불안하고 힘들게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3월이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기인이 됩니다.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혹시나 동료나 친구가 형제도 마찬가지 동글에 금지 혹시 받을 돈이 있으면 이때는 법적으로 가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때는 법을 쪽으로 가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직장 상사와 식사하러 가면 음식을 먹는데 이때 굳은 음식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달 주위 옆에 있는 동료와 괜히 다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들게 어렵게 구한 직장 잃어버리고 내 들어와서 이거 못하겠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참고 다니십시오. 그냥 참으십시오. 이럴 때는 그런 말 있죠? 내가 한 번씩 쓰는 말, 똥개는 짖어라, 진돗개는 달린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색용이죠. 네, 백색용 신미년생입니다. 1991년생입니다. 이 양은 사냥입니다. 백양. 사냥은 우유를 만드는 양, 한 가지의 특성을 가진 양입니다. 삼복 더위를 지나 가을을 만났으니 이 양은 식복은 타고났습니다. 꾸준히 자기만의 전문성의 기술이나 장기가 있습니다. 늘. 그리고 돌 언덕을 이렇게 높은 언덕이라도 산이라도 돌산이라도 잘 타는 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이런 위험을 감지할 때 그런 걸 잘 모면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착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강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깁니다. 강하고 빠릅니다. 개묘년 2023년 오늘 만났습니다. 이때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 있을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안성맞춤으로 쓰이게 된다.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되는 운이겠죠. 그러면 본인이 노력하고 스스로 항상 진취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진 백양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 양 또한 때를 만났습니다. 백양의 세상이다. 올해 개묘년은 백양의 세상이랍니다.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는 해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급전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갑자기 꽃피고 새울고 동료들과 뜻이 잘 맞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백양 좋죠. 원래 양들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음력으로
1월 달에는 괜히 직장에 회의감이 느낍니다. 누구 때문에 상사로 인한 회의감입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다니십시오. 9월 달에 친구 말 듣고 잘못 재테크를 투자를 했다가 그게 사기가 될 수가 있고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안 하는 게 좋겠죠. 11월 달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겠죠. 누구를 안 적었네요. 그때 각방을 쓸 수 있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멀어지면 좀 힘들죠.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냥 꾹 참고 같이 주무십시오. 행여 12월 달에 자식이 있을 수가 있나? 91년생 있을 수도 있겠다. 좀 그죠? 이거는 91년생이 아니고 41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31년생입니다. 1931년생들 자식들 행여 이제 1931년생 행여 자식의 아들이 외도를 하면 이때 가리넣게 아들 내외가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1년생은 아니고요. 조심. 아들 내외가 31년생 아들 내외가 이렇게 외도를 하면 이때 이별을 할 수가 있다. 아들 내외가. 그리고 흑미년생이죠. 개미년생. 흑미년이란다. 흑양이죠. 흑생양. 개미년. 2003년생. 1943년생입니다. 이 양들은 재력을 갖춘 양이고 계산이 되게 밝으면서도 노련한 양입니다. 부와 돈을 가진 양이죠. 그러나 잘행곱입니다. 정말 잘행곱입니다. 돈이 나가면 죽는 줄 압니다. 돈을 안 씁니다. 그러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늙은 말이라도 콩을 마다하겠냐라는 말이 있듯 늙은 양이지만 여자를 마다하겠냐. 여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늘 이고 있습니다. 43년생이 되겠죠? 2003년생도 마찬가지겠고. 양은 물을 안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없으면 늘 목이 마릅니다. 원래 전체적인 양들은 해외 여행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흑생양 개미년생은 만약에 2003년에 결혼을 하셨다면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갈 수가 있다. 아니면 애인이랑 같이 갈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계획을 내려다 주고 단비가 내리는 겁니다. 땅에서 새롭게 활동할 기회를 주니 금상첨화다. 개미년생, 미월 양띠들 원래 다 좋죠. 봄에 단비가 내리니 양띠들은 이후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삼천이 아름답습니다. 이 마음이 동료가 되어 해외여행, 특히 동쪽으로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양띠들.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온천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일하면서 좋아하는 공부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개미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과 단합이 되는 해 가족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마음이 바쁘니 몸도 바빠진다. 그러나 행여 원래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라. 너무 바쁜 나머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말 있죠. 운이 너무 좋을 때 이럴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때입니다. 개미년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너무 좋다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때는 건강도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 한번 볼게요. 금전 되게 좀 웃기게 적어놨는데 좀 우습게 1월 달에 이 41년생이 되겠죠. 2003년생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겠죠. 학생이겠죠. 자식이 금전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1년생 자식이 나이도 좀 있으시겠죠. 자식도. 근데 안 빌려줄 것입니다. 이 양은 이 양의 교육은 유대인 방식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밥을 이렇게 떠먹여 주면서 밥인데 밤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밥을 떠먹여 주잖아요. 근데 이 양은 밥을 떠먹여 주지 않고
밥을 떠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양입니다. 정말 자린고비입니다. 자린고비지만 자식 교육은 되게 똑바로 시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혹시 외도를 한다면 41년생인데 외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까? 뭐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은 2003년생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내도 같이 합니다. 괜히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여자 좋아한다고 그랬죠? 41년생. 산토끼 잡으러 갔다가 집토끼 놓칩니다. 가리 늦게 41년생 황혼 이혼이 아니라 완전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외도를 하면 마누라도 뺏깁니다. 한번 잘못했다가 실수했다가 혼자 독거노인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또 11월 달에 1월 달에 자식이 금전 요구를 했는데 안 줬어요. 이때는 또 요구를 합니다. 엄마까지 대동을 하여 돈 줘라고 돈 좀 줘라고 하는데 이 자린고비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절대 안 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도 안 줍니다. 또다시 큰아버지까지 대동을 해서 12월 달에 사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자금을 빌려달라고 큰아버지까지 대동을 합니다. 큰아버지 아니면은 2003년생도 되겠죠. 뭐 어린 나이에 일찍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연애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안 되니까 큰아버지까지 대동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형님이 주십시오. 자기는 안 줍니다. 형 보고 주고 싶으면 빌려줘라고 합니다. 본인은 안 줍니다. 근데 이때 자식이 12월 달에 만약에 돈을 안 빌려주면 혹시 모른 행여나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충미충이 일어나죠. 탕하잖아요. 그리고 얼추 때 안 좋으면 자식이 행여 2003년생 너무 열받은 나머지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주십시오. 좀 풀면서 사세요. 그래야 본인 건강도 좋습니다. 끝까지 안 주지만 좀 주면서 자식들한테 좀 베풀면서 사십시오. 본인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베풀면서 사는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묘년 2003년, 2023년 개묘년 양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전체 상담은 이쪽으로 상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호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